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유영삼 의원입니다. 평택에는 재래시장 외 상가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평택시 재래시장과 다른 재래시장을 뺀 상가하고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대략적으로만.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물론 어려우니까 그래도 충분히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러신 것이 이제 충분히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다른 상권, 그러니까 평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다 상권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곳저곳 상가 번영회나 이런 데 다녀보면은 물론 그분들이 가서 자기들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되는데 재래시장만큼은 도와줄 수 없겠지만 그런 민원 같은 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의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사실 재래시장보다 훨씬 큰 상권이 재래시장 밖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규정상 재래시장 외에는 지원을 주기 어렵고, 밖에는 이제 그 상점가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점가를 형성을 해야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된 데가 없습니다. 현재는. 마땅한 부분이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해서 지원 방안을 생각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4쪽에 오늘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취업 상담사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일부 동에 가서 이제 취업 상담사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고 정말 양질의 인재들을 많이 이번에 참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분들이 그곳에만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기업에 방문해가지고 인사 담당 접촉해서 모집 그런 걸 계획 의견을 받아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또 나가서 또 돌고 그랬대. 이제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정말 평택시에서 잘한 일 같습니다. 다만 아까 김재균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와 국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데, 동에서 이제 팔계단체나 이런데 한 번 더 얘기해서 그분들도 또 팔계단체 또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등 이런 분들도 확실하게 인지해서 주변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굉장히 역할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명부 의원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좀 할게요. 먼저 지역에 우리 쌍용이나 기아차, 현대차나 아산이 있지만은 고등학교 학과도 그렇고 그거에 맞게끔 삼성전자도 이렇게 오지만은 평택대학교가 요번에 스마트 자동차학과하고 ICT 연구학과인가요? 그거하고 이렇게 잘했지만은 나머지 학교들도 그거에 맞는 맞춤형 학과를 좀 개설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없으면 그쪽에서 채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가지수만 많게 무슨 70까지, 80까지 이렇게 지원금 나가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장애인들 동방학교 빵 만들고 또 종이 만드는 데 있는데 그 품질 수준이 지금 기술 지도를 거기를 좀 높여서 그분들이 좀 일자리도 좀 더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일반
제조업체하고 품질이 비슷하게는 돼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반인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동방아동학교나 그 뭐 휴지 만드는 거 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해서 제대로 지도를 해주셔야지 실질적인 우리 장애인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 저희들도 좀 좋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통곡시장 가니까 바닥이 지저분해요. 제가 추석 전에 오키나와 갔다 왔는데 그 타이루차 밑에가 아주 그냥 깨끗해요. 전통시장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러지 말고 시에서 이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던지 해가지고 뭔가 좀 깔끔해 가고 싶은 거지. 바닥 보면 그냥 정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통곡시장. 근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가운데 노점상을 깔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정비를 하셔야죠. 그래 가이드라인 색을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마킹을 해가지고 이 선을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또 사람들끼리 서로 교차하는 데 있어서 문제고 이런 어떤 체계를 우리 시에서 잡아줘야지. 이런 게 실질적인 그런 개선이 안 이루어지면요 돈만 갖다가 투입해도 별 좀 그래요. 그리고 고객센터 쉼터도 보니까 한 10분 뭐 그 정도 이렇게 계신데 거기를 또 환경 정비를 좀 해서 진짜 요새 저 은행거리에서 말하는 커피숍 이렇게 했듯이 편안한 마음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나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위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제센터를 저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지금 8개, 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센터를 둬서 직영할지 위탁할 건지 뭐 장소 문제라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센터를 두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죠. 그래서 우려하는 게 이게 공직에 퇴직하신 분들이 그거 내려앉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거 해가지고 이게 문제되지 않게 직영을 해보시다가 무조건 위탁하지 마시고 직영을 해보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회복지재단에서 많이 우려를 해요. 그걸 나중에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지역 애로 그 청취시 때 지역구 의원님이 시간이 없으면 못 가면 모르는데 되도록이면 같이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불편해요? 의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시면? 왜냐하면 동떨어지게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집행부만 알고 있고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 감내 지역구에 있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약간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업체에 부담 안 주고 조용히 소규모로 취지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기업체를 돕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최소한의 이런 거 가서 좀 조용히 가서 조용히 애로사항 청취하고 보고 검토해서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라. 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저기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내가 보기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좀 성과를 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가지수만 잔뜩 늘어오는 게 아니고. 워낙 이렇게 일자리 쪽은 워낙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또 특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너무 이렇게
걸리지 않고 좀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방만하게 가지수만 많으면은 예.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예, 누구나 질문을 던지면은 뭐를 하겠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한두 개는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시가 좀 성과를 제대로 좀 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 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예산 들으면서도 이제 상토 문제, 뭐 중복되는 적이 질문이지만은 실제 이제 그 경작 면적이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26%에서 100%로 좀 늘릴 수 있는 방향, 그 조금만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안 되면 네.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해 주신 거 뭐냐, 뭐 50%를 지원해든가, 그거는 다시 그 협의회를 한번 많이 그래, 뭐 쌀값도 떨어지고 뭐 농사 지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마음에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작은 데서라도 좀 마음이 좀 심동이 올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공동육묘장 요즘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왜냐면 이제 농협에서도 이제 작년에 보니까, 금년이죠. 보니까 이제 상포 육묘장에서 이제 이렇게 농기업 쓰신 분들 이제 좀 저렴하게 지원을 많이 해보고 계신데, 요 문제는 어떻게 이제 우리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거기서 좀 답변 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공동육묘장을 제가 사실 평택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2001년도에 공동육묘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도 이제 고령화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한 3, 4개 마을에서 한 개씩은 필요하다 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한 100헥타 정도 심을 수 있는 규모로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한 16개까지는 웃겨오다가 좀 주춤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이 처음에는 이제 그걸 이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라 지원이 뭐 90%까지 되다가 이게 이제 각 시군에서도 사업을 요구하니까 이제 뭐 반이로 50%, 60% 이런 데로 줄여가지고 현재는 예, 중규모로 공급을 하지만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또 이제 농협에서 이제 크게 해서 농가들, 소규모 농가들한테 공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차피 마을별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몇 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경영체나 농협을 통해서 확충을 해서 소규모 농가가 묘조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좀 잘 좀 걱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농작물 피해는 별로 없죠. 네, 올해는 제가 없었습니다. 뭐 태풍 거라서 아주 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28쪽 보면은 과수 승용 예치기가 있던 거군요. 이제 지금 선정이 지금 10명 중에 집행이 6명 됐는데 대당 한 1,200만 원 정도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요즘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그분들 문제가 임대료가 일일 한 9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선정이 좀 누락되신 분들, 지난번에 아마 7월 30일까지인가 언제 날짜가 좀 공지를 했지만은, 네. 아마 그게 개별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 탓보다도 네. 내가 필요하면 미리 좀 신청하는 게 맞긴 맞지만은, 이런 부분도 좀 날짜가 좀 지났어도 좀 추후로 해도 이렇게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용락들의 홍보를 차해서 한 번에 모든 사람 거를 다 해줄 수는 없고요. 네. 전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공급하죠. 그래 하여튼 좀 선정 과정에서 잘 하시겠지만은 신청 과정에서 좀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을 좀 과감히 좀 찾아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로컬푸드 좀 요번에 이제 2호점을 이제 건립을 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기 신대리그 매장은 어떻게 지난번에 뭐 적자로 다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적자가 되는 건가 아니면 흑자가 되는 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매장은 이제 그 수익은 많이 않지만 운영에서 하는 그 인건비하고 그런 거는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월 매출액이 한 1억에서 한 1억 1천까지 많을 때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그 매장 임대료 뭐 이런 거 뭐 감가상각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이익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요. 근데 현재 이제 운영해내는 데서 지금 이제 장초 생각해봤던 것보다는 빨리 그 운영비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사실 인건비인데요. 네. 인건비를 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운영의 묘를 찾으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자주 가는 편이지만은 한정된 그 면적에서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또 매매하다 보면은 또 좀 스탁 같은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뭐 어차피 이제 그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경영에 그 우리가 시에서까지는 관여는 못해도 운영의 면을 찾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번에 2호 매장은 뭐 다 이제 협의가 각 부서별로 다 끝난 거죠? 네네. 뭐 체육과하고 예. 뭐 하여튼 뭐 차질을 피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축산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축산가 요즘 뭐 민원 해결도 정말 이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 90% 정도는 아마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악취의 그 문제는 많이 개선돼서 아주 이제 환경 개선이 많이 돼서 좀 관여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특히 이제 그 백신 그 공급에 있어서 이제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때 그 적기적소에 안 되는 그 사례가 있는 것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 추경이든지 좀 조금 땡겨서 아마 백신이 그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체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에 대해서는 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급하겠습니다. 그래 이상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일, 이 저희 29쪽에 보면 농축산물 통합부문도 품질관리및 마케팅하고 보면은 중간점도 보면 슈퍼오닝 농산물 학교급식에 보면은 63개교 이렇게 뭐 추진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 평택관내 총 학교가 몇 개나 되세요? 3만 총 학교는 100여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 어떻게 교육청하고 좀 협의 좀 하셔갖고 네. 우리 관내 학교에는 평택의 그 슈퍼오닝 농축산물을 갖다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거는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평택에 그 들어가는 급식은 쌀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로 저기 평택에서 생산한 거 다 공급받고요. 그 이제 일반에서는 그 평택 쌀을 쓰기 위해서 그 차액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건 평택 쌀을 해서 그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네네. 기업체들은 이용 시대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거는 이제 기업체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홍보도 하고 이제 쓰게끔 평택 쌀을 좀 쓰게끔 계속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체는 그 단가 때문에 평택 쌀이 그런 어려움이 이제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단가를 낮춰달라는데 그 이제 단가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체 들어가는 거. 아니 단가도 보면은 기업체들이 대개 보면은 직접 저기 그 식당을 갖다 운영하는 데 있지만 위탁 주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런 쪽에도 기업 정책과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 기업 애로사항 해서 주려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시의 입장도 좀 얘기 좀 하시고 그래야지 뭐 그렇잖아요. 예. 서로 상생을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의원님 말씀, 옳은 말씀을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기업체도 좀 도움을 좀 예, 하시면 기업체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님이 물어보신데 로컬푸드 징빙상 2호 건립이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촌채권 이주체권인데죠. 그쪽에 지금 현재 도면상 나오는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달라는 밀은 들어온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조정해달라는 그쪽에서 조금 우측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제 족구장 쪽이 아니라 네. 이제 우쪽으로 주차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쪽에다가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족구장 옆에는 아무래도 우리 차 대고 저 위에 주차장을 대고 내려오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거 복잡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민원이 생각하는 건 주차장 이쪽에다가 해주면은 차 대기도 편하고 물건 싣기도 좋지 않냐 그런 의향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쪽으로 추진을 이쪽으로 하실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삼 의원님. 네, 이용사입니다. 그 26쪽에 보시면요, 박스 아래 농촌 체험마을 사업이 있는데 3개교 했는데 3개교? 세 개 학교. 예, 저 박스에 보면 네네. 그 세 개의 학교를 어느 학교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란 2와 용인초등학교. 세 개 학교요? 자란초, 이하초, 용인초. 농촌 체험마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개 마을이 있어요. 저기 지금 바람새 마을하고요, 대출이 평화마을하고 네. 여기 오성면 칠리의 초롱비소 마을하고 저기 도승의 시공리에 있는 거는 이거는 운영이 잘 안 되지만 밝은 세상 마을이 있어요. 이게 좀 저기 한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근데 이제 바람새 마을은 많이 찾아오고요. 네.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학교 요 사업이 학교 이런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고구마 캐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29쪽이요. 추진 계획에 보니까 아래 하단에 슈퍼오닝 CM 하반기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작하시는 거예요? 요걸 이제 CM은 공중파 이제 TV나 이런 거를 제작을 안 하고는 홍보가 돼서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제작. 좀 할게요. 예. CM을 제작을 해서 공중매체 광고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매출 차이가 있어요? 검토해 보신 게 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단시간에 그걸 해버리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자. 이게 나갔을 때고 안 나갔을 때고 이 홍보가 어느 정도 하다못해 그러면 무작위로 딴 데 가서 이 슈퍼오닝 브랜드라는 거를 이걸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번 이제 그렇게 올해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는. 아니, 물론 평택시 전체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막연히 좋을 것이다라는 개념하에 계속 광고 찍어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기업에서도 내가 누구를 얼마짜리 광고를 내보냈으면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매출이 얼마가 증되고 손익이 얼마가 올랐다는 이게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지당 그렇잖아요. 이거 접근을 좀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인지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걸 저희가 뭐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이게 변화가 크게 있을지는 보지 않지만 이제 약간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는 측정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밑받은 게 물붓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챙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그렇잖아요. 막연히 그냥 뭐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저희가 그 방안을 연구해서 그 측정을 한번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6쪽에 36쪽까지 해도 되죠. 네. 36쪽에 그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소탈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예, 지금 진위에 있습니다. 진이에요? 네. 네. 그거는 한 번 하면은 1년을 하는 거예요? 예, 1년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기동물을 뭐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1년 후에 입찰이 안 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그 건물과 장비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위탁 관리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향후는 이런 계획 같은 게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보면 동물보호 홍보해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반려동물이나 이런 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이 미진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유인물이나 프랜카드나 이제 여러 가지 그걸 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 주변에도 뭐 이런 뭐 반려동물이나 이렇게 쭉 이렇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 이제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필요성을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는데 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뭐 개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칩을 넣는 거는 또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 그리고 또 뭐 공원에서 당연히 내가 뭐 소중한 내가 뭐 애견을 데리고 다니는데 뭐 똥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그걸 지금 그 감시단이 운영되시나요? 예,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감시단이 쭉 나가서 감시 활동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홍보도 하고 홍보 전단지도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쭉 봤는데 이런 예산을 내년에 좀 더 세우셔가지고 좀 활동을 좀 넓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게. 27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중간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 육묘장 설치가 이제 세 군데가 있어서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뭐 한 6천만 원 잡혀 있고요. 선정이 한 명이 지금 돼서 집행이 끝났던 얘기입니까? 네네. 그리고 이개소 추가 수요 조사라는 건 민간인을 말씀하시니 민간 농민을 말씀하시니 그렇죠, 농민을.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팽성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죠, 기존에 하나. 육묘자, 공동 육묘장을. 네네. 그리고 지금 송탄농협, 평택농협, 안중농협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종합 땅님들이 의견은 해시고 확실히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냥 애드벌로만 띄운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업비가 네. 이게 이제 많이 드니까 뭐 이제 저희한테 그냥 이제 지원 방향 이런 것만 계속 여쭤보시고 이걸 이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 지금 예산 6천만 원, 뭐 계략가 6천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네. 요 6천만 원이 한 개수한테 6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요거는 농가가 중금으로 네. 하는 이제 자기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해도 뭐 이웃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건 이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네네, 이거는 농가가 소금으로 하는 하는 거다. 사업이죠. 만약에 이게 했다가 농협에 진짜 농협에서 이걸 실천에 옮기면 이제 또 이거 뭐 중복 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이제 당초에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변한 걸 생각하고 지금 이제 대규모로 해서 하나 주임은 한 100헥타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시작을 한 건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해서 조그맣건 대규모가 한 16개 있고 나머지 45개 중에서 16개 나머지는 이제 소규모로 지금 45개가 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어차피 벼농사는 몇몇 사람이 끌고 가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정말 이 자재고 묘까지 생산을 해서 다 자기 관할 이제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건지 그렇지만 농협이 전체적인 건 못 끌고 간다고 보고요. 지금 저기 단지가 농협이 끌고 가는 게 전체 면적 중에서 한 40% 정도를 끌고 가니까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요거를 했을 때 점점 이제 그 소규모 농가들은 이제 단독으로 하기 힘드니까 요것도 당분간은 점차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시에서 이제 보기도 나오죠. 그 육면 설치기. 네네. 설치해놓고 좋아요. 네? 사장님 말 맞다나 농협이나 법인체에서 이걸 해서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하잖아요. 지금 타시군에는 농협에서 이제 하면서 파란 사업을 해준다고. 육묘 상자가 보통 3,000원이면 1,000원에 공급해줘. 농민들한테. 근데 우리 시는 전혀 없어. 공짜로 타다가 다 장사해. 장사꾼이요. 육묘 상자 키워가 다 팔아요.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장사해라고 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죠. 그냥 근데 관리감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얼마씩 파는지 알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지원 받은 데서는 그냥 500원이 싸든 뭐 200~300원이 싸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사꾼 형태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래서 타시군에 농민들이 벤치마킹 많이 다니잖아. 그럼 물어보잖아요. 타시군에 가보는 농협에서 환원 사업 해가지고 그걸 싸게 받는데 공급을. 그 얼마나 저렴하게 좋아. 지금 쌀 값도 없는데. 그래서 그 관리감도 제대로 해서 홍보사업을 했어. 타시군 사례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제가 다 자료 다 드릴게요. 그리고 농협이나 농업 법인체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예. 예. 28쪽에 그 블루베리 선별기는 이제 요거 15개소 해주면 이제 거의 다 끝나나요? 지난번에도 이 추경님 올라와가지고서 나갔던 것 같은데 이거 차기년 도거니까 이제 이 정도면 블루베리는 다 끝납니까? 선별기는요, 농가들한테? 이제 올해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한 농가들은 다 끝나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뭐 요구가 더 들어온다고 이게 지금 내년 도거 지금 주문 받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15개 블루베리 선별기. 이건 올해 사업으로 추경해야죠. 확정해서 출시하는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1쪽 좀 봐주십시오. 그 추진 실적이 생산자 소비자 교육이 1회 하셨네. 생산자 교육을 로컬푸드 1회 하셨네요. 그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이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돼요, 이게요? 뭐 모이셔가지고 뭐 얼굴이나 한번 보고 뭐 식사나 한번 하셨겠죠. 이게 별 문제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로컬푸드 하시겠어요? 이 생산자 교육은 이제 그리고 8월 11월에 완료 예정 그래가지고 해놓으셨는데 이제 5회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적이 이게 이제 7월 말로 잡은 거라 지금은 실적은 그때만 한 거다 했는데 요럴 때 이제 그걸로 예. 잡았기 때문에 예. 자, 앞으로 전으로도 좀 넘어가고 29쪽 좀 봐주십시오. 추진 실적 중에서 G마크 포장자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 7천만 8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게 지금 G마크 포장자라는 게 뭘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인증해주는 G마크 경기도 마크인데요. 예. 우리 이제
수포닝 쌀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 마크가 중복되지 않아요, 지금? 소비자들이 볼 때 이거 뭐 슈퍼는 우리 평택 거 있고, G마크. 이 G마크라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평택 관련 업체들이나 이거 관심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거 G마크가 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평택에서. 이것도 몇 개나 됩니까? 이게 G마크로 해서 하는 게. G마크는 지금 저기 평택 농협에서 아니 평택 축협에서 나가는 거이고요. 평택 축협에 G마크가 붙어 나가요, 지금요? 네, 슈퍼은행으로 붙는 게 아니라 G마크로 나가요. 아니 G마크로 나가는 상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800만 원 쓴 게 이게 G마크 포장재라는 게 축협에서 쓰고 있습니까? 이거 G마크를요? 이제 축협에서도 있고요. 네. 우리 식품 믿음역 농조와 뭐 저기 해들촌 농업회사법인 경기 입맞춤 사업 이렇게 저 골판지 이런 거 나갈 때 거기 G마크를 그리고 G마크를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뭐 인센티브가 있나요?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에서 뭐 인센티브가 있어요? G마크 획득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 들어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34쪽에) 좀 봐주십시오. 이 승마 사업은 먼저 보내고 학생 채우내는 거 그 외에 승마 사업을 뜻하는 거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예. 승마 사업을 추진할 쪽으로 하는 거.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이 이제 뭐 지금 축산물이 학교에는 다들 축협에서 다 납품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축협도 보니까 이 유통 시스템을 보니까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니더구만요, 이게. 말만 축협이지. 그죠? 축협에서 업체들한테 일정 부분 수수료 먹고서 남겨주더구만요, 이게.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학교가 104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우수 축산물이 93개소가 들어가고요. 예. 이 축협은 이제 한우고기, 예. 한우고기 쪽에 이제 축협이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관내에 KS 푸드라고 있습니다. 예. KS 푸드는 이제 돼지고기. 아니, 그러면은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이 고기를 발주를 할 때 축협을 통해서만 발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 시스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데다가 지금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하는 업체 지금 말씀하신 데다가는 그 어느 데다가 발주를 하더라도 이 지원금 보조금 나간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는 관내 거만 나가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G마크를 받은 경기도의 G마크를 받은 업체는 네. 학교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데다 발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몇 군데나 돼요, 대략? 고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한 20여 군데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요? 아니, 그럼 쉽게 해서 각 학교에서 발주를 할 때 축협을 통해서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G마트를 획득한 업체에다 직접 지금 발주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G마트에서 직접 발주를 해도 각종 보조금이나 혜택은 주고 있고요, 시에서? 예, 보조금 나가는 거 주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평택 축협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럼 학교에서 평택 관내에 있는 축협에다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G마크를 딴 곳이라면 평택의 관난 업체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업체를 다 평택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네. 경기도 취지가 이제 평택이라 그러면 평택에서 생산된 거 외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네.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서 이제 그거를 많이 이의 제기를 왜 도비 사업을 주면서 평택에서 생산한 것만 지원하게 들어가게 만드냐. 그럼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 서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에서 그 한 군데만 하지 않도록 그 경기도 전체 거를 그냥 풀어놨습니다. 야, 이것도 그렇다고 우리 업체가 여기 있는 업체가
물론 영업을 통해서 다른 곳에 납품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서로가 뭐 경쟁이니까 풀어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 지막을 탄 업체에다가 오다를 할 게 아니라 축협에다 했을 경우에는 이 평택 관내 축협을 통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평택 축협에다 하면은 평택에 난 그 축산물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평택으로 하면 평택에서 생산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선택은 학교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거는 평택시에서 뭔가 좀 이거 좀 운영 의미를 좀 살리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축산물은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의 학교가요. 네. 평택 축협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 20여 군만 지금 그 지마크 딴 업체랑 거래를 하고 있다. 예. 물론 법률에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분명을 하니까 뭐 방법은 없겠지만은. 그 생선은 지금 수협이랑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생선도 보조 나가는 게 있나요? 생선은 없습니다. 생선은 아니고?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 26쪽에 보면 이제 뭐 농민 삶의 질 향상은 이제 뭐 특색 있는 농촌 개발. 어쨌든 지금 이제 농업인 특히 이제 뭐 하우스나 이런 또 특히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365일 동안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농가 도우미 같은 것도 하고 축산에서는 뭐 헬퍼인가?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이 진짜 뭐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이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장인장모가 돌아가서 뭐 강원도까지 가도 거기서 또 그냥 새벽에 또 막 오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돼 있어서.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선 먼저 저기가 있어야만이 그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팀이 한 달에 보통 한 24회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예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들어갈지 그것까지 이제 예약을 못 하잖아. 만약에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은 예약을 했던 거를 이제 다시 그럴 때는 이제 급한 사람들한테 이제 되돌려주면. 근데 제가 뭐 어디 한번 가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 새벽에 그냥 그 밤에 왔다가 또 그거 해고 또 다시 가셨다 오셨다고 하시던데 뭔가 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한번 팀을 더 늘리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농촌 개발이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추수철인데 지금 일반 정미소에서는 이거 지금 별을 안 받아요. 이 가격 측정을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받는 거는 뭐 농협을 통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정부 차원에서 보조는 해주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은 좋은 농산물만 생산해 갖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이제 패턴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수도권이라 어떻게 위치적으로는 좋아서 어떻게 보면 뭐 체험이나 직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이 사람들이 이 서울에 있는 이 근교에 있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오면 뭔가 좀 특색이 있는 뭐 이게 도시를 보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옛 정치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은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거를 스스로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마을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이게 변해가 돼야 뭔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됐든 교육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 센터에서도 좀 하고 있고 지금 뭐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아마 좀 같이 해줘야 돼요. 그 센터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만 하고 나중에 지원은 농정과에서 해주잖아요. 그런 사업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지. 지금 우리 시가 신성장을 해서 하다가 또 산업환경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같이 해야 돼요, 처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같이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27조 같은 경우에도 뭐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이거 뭐 안정 생산하면 뭐해? 팔로가 없는데. 그리고 아까 뭐 이 육매장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아마 평택에서는 지금 농협이 또 행성농협인가요? 네. 거기만 하고 있죠 지금. 네, 현재는 평성농협. 거기서 얼마에 공급합니까? 한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평당 그 육묘를 가져오면 상자를 가져오면 그 2,000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아마 2,000원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육묘 사업 팽기도 10년이 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때 이제 목적은 시에서 이제 그걸 지원해 주니 좀 저렴하게 주변 이웃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주세요 해갖고 이 사업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뭐 그러니까 바로 한 다음에 정도면 다른 육묘장하고 가격이 같이 가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이게 공동 육묘장을 우리가 지원해 준 뜻은 그걸로 해서 개인이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 이웃들에게 좀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관리 감독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린 지원해 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초의 목적대로 좀 해야 돼요. 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5년이 됐던 뭐 10년이 됐던 그 안에는 좀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부터 일반적인 목판보다는 하다못해 10원이라도 싸야 돼요. 그게 취지거든. 근데 우리가 그 사후 관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뭐 2,500원 또 어떤 데는 3,000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요. 왜 지원받고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비싸게 했느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사후 관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9쪽에 이제 통합 브랜드. 우리는 이제 슈퍼호닝이 통합 브랜드예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원료곡 해주는 것은 지금 쌀 하나죠. 네. 근데 이제 쌀도 이제 구시가리하고 이제 추첨하고 이제 두 종류인데 저번에도 그때 이제 그때 관조합장님인가 그 농업경쟁령 심의할 때 말씀하신 게 어쨌든 미국을 같이 가서 그걸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우리가 일본 쌀을 주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슈퍼호닝 쌀의 중간에 고시가리가 작은 글씨가 크게 써 있어. 근데 우리가 평택 슈퍼호닝 쌀이 평택 쌀이 고시가리만 있냐 이거예요. 고시가리가 많지는 않아요. 현재 이제 그 단지 농협 단지가 이제 고시시가리가 조금 올해 계획은 조금 더 많습니다. 4,000헥타에서 한 2,100헥타 정도.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됐든 그 이제 그거하고 추천인데 어차피 뭐 다른 인근시 뭐 안성이나 뭐 여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품종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안 해요. 품종은 어차피 거기에 작게 들어갑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건 한번 그 제가 농협에서 나가는 그 포장재를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오늘 조정할 수 있으면 먼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는 바로 국내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수출용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고시 이렇게 하는 모습 하가 일본 말이라는 것을 일반인들 보면 딱 받을 때 아주 작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그러니까 거기가 원산지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거든요. 쫙 해도 해놨어. 그거는 아마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슈퍼호닝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쌀이고 이제 뭐 가수고 이제 배
또 이제 뭐 오이나 이제 채소 정도가 있는데 그 나머지에서 이제 쌀만 이제 원료가 그 저기 지원도 해주고 네. 우리가 그것도 이제 품종까지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지원도 해주고 또 매입할 때 또 별도로 1,000원, 2,000원 네. 더 해주죠.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채소나 이제 가수는 그냥 포장재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먼저부터 그 이제 있어가지고요. 그 APC하고 여기 송탄 APC하고 농가들하고 그러면 그 체계적으로 수 있는 관리하고 단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라.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뭐 장목반 거기에는 그 APC로 해는 그 뭐가 집약이 돼가지고 지금 지금 모양 가격이 좋을 때는 딴 데 내고 또 뭐 쌀 때 이럴 때 뭐 또 상품은 좋은 데 내고 뭐 이렇게 중간 정도로 또 APC로 내서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첫째 조건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약으로 됐을 때 다 관리가 되고 이래서 지금 벼모양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도 적극 딴 사람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게 빨리 개선되고 그건 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시설체에서나 이제 뭐 과수는 뭐 조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FC 같은 경우에는 송탄농협만 있지만 거기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좀 단지화 좀 됐잖아요. 예,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그게 다 이제 그 처음에 APC 한 그거대로 다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100을 생산했을 때 제가 이제 요즘도 그런 농가가 빨리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박스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데는 다 돼 있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신청받으면 거의 다 줘요. 근데 그게 물건이 다 안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좀 체계화 시켜서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전체 농민들한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용물에서 다 주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농업이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슈퍼닝 그 브랜드를 달 정도 저기 하면은 이제 박스뿐이 아닌 거기에 대한 것까지 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그럴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지만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쉬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